네, 계속해서 증시 공략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좀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을 짜는 시간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은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중소형주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1월 초부터 해서 이제 테마성 이슈들이 좀 더 많이 좌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성 중심으로 매수가 집중됐었던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까지 좀 보유한, 그리고 일부 테마도 좀 보유한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계속 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놓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들도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챙겨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딱 뛰어나가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테마성 이슈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 김학준 연구원께서는 2월에는 리오프닝 수혜 업종과 풍력 그리고 중국향 의료기기 업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셨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중국 쪽과 관련돼서 어쨌든 비자 제한들이 이번에 풀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객 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관련돼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들이 일부 이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들어올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이제 뉴스화가 되면서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이제 IRA와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이 3월 달에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세제 혜택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치량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화 의료기기 쪽에서는 좀 더 치과 쪽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치과와 관련된 전시회가 지금 3월 달에 독일 쪽에서 크게 있습니다. 예. 연간에서 가장 큰 행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와 관련된 가격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치과 쪽과 관련된 덴탈 솔루션들이 중국 쪽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으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이 있겠군요. 네. 예. 자, 중소형주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이슈를 따라서 이제 뭐 중국인 관련된 거는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는 CS 베어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치과 덴탈 쪽과 관련돼서는 이제 레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몰캡 탑픽으로 꼽아준 글로벌 텍스프로 이게 부가세 환급 대행사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탑픽으로 꼽은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적자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그렇죠. 작년도에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원래는 항상 대부분 중국인들이 매출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동남아에 관련된 관광객들의 텍스 리펀이 높아지면서 관련돼서 BEP를 작년도에 어느 정도 하반기 월 기준으로 좀 넘어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BEP를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중국인이 실제로 순증하게 된다면은 관련되어서 실제 영업이익으로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대부분 중국인들이 많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었을 때 효과를 가장 좀 크게 누릴 수 있는 업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어서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좀 체크해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원래 보통 이제 인당 리펀하는 금액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네. 그것이 뭐냐면은 보복 소비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여행을 못 갔다가 이제 다시 가게 되면서 소비 성향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중국인들 역시도 똑같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을 보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에서 봤었을 때 이제 네, 지금 나오는 네, 거. 이제 대부분 지금 계속적으로 대만 쪽과 뭐 중국 쪽이든 관련돼서 항상 중국 쪽이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12월 달 월 기준으로 중국과 관련된 1인당 그 이제 월 평균 수수료가 원래 한 3,000원, 4,000원 정도에서 지금 8,000원까지 최근에 그래요? 튀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작년 연말에 많이 튀었었기 때문에 그런 보복 소비 성향과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것들이 같이 합산되는 시점이 올해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진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저희 1인당 월 평균 수수료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사서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아갔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고 많이 쓰니까 네. 이게 그만큼 글로벌 텍스 프리는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관심주로 레이를 꼽아주셨는데 이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덴탈 솔루션으로 해서 이제 치과 쪽의 의료기기 쪽을 이제 치과 솔루션과 그다음 기기들을 공급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이제 레이페이스라는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해서 굉장히 좀 성과를 거두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레이페이스와 관련해서 올해 증설 계획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증설 계획이 아마 IDS에서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레이페이스와 관련된 실적 성장이 올해 좀 또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구강 스캐너 같은 신제품도 이번에 또 IDS에서 또 선보일 예정이 있기 때문에 신제품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된 공장 완공이 이제 올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액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계속 성장 모멘텀들이 올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모멘텀까지 보유했다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무슨 면세점, 여행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 관련한 뭐 중공업 관련한 중국에서 뭐 중간재를 판매하는 이런 데 같은 데를 생각하는데 전혀 상상 못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이라든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레이 같은 경우는 꽉 리오프닝 말씀하신 것처럼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마스크를 벗음으로 인해서 입인 모양이라든가 안쪽이 보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임플란트 수요들이 이제 늘어나고 치과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델타 솔루션들이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살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CS 베어링을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CS 베어링은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풍력과 관련된 IIRA와 관련된 것들이 세부 사항들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3월달에 됩니다. 네, 사실 미국 쪽과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더불어서 GE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미국 설치량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거의 최저점을 찍고 올해부터 반등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올해 턴한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IRA 세제 혜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4년도, 25년도에 설치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존재를 합니다. 이외에도 이 업체가 이제 GE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베스타스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매출처 다변화를 좀 꾀하고 있고 매출처 다변화와 동시에 그다음에 품목 다변화도 꾀하고 있어요. 원래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메가에서 3메가 정도 되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 규모의 베어링을 납품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10메가와트 이상의 모델 승인들을 베스타스, GE 등에 지금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쪽 같은 경우가 원래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익률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 승인들이 올해 좀 상반기 중에 좀 대기 중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풍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CS 윈드의 그 계열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CS 윈드 주가는 지금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매출처가 약간 좀 비중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윈드 같은 경우는 베스타스 쪽 비중이 좀 더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GE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약간 서로 크로스해가면서 매출처를 좀 다변해가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뭐 누가 더 낫고 나쁘다 그런 건 없이 어쨌든 간에 둘 다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풍력은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될 네.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1월에는 콘텐츠 기업과 로봇 산업에 주목하셨는데 콘텐츠와 로봇 산업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로봇 산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로봇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증자를 하면서 분위기가 살았었는데 국내에서 로봇들이 이제 분위기가 올라가려면 어쨌든 대기업들이 로봇들을 실제로 서비스용 로봇들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직접 개발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면서 기대감들이 많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로봇 주가가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이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서비스용 로봇들이 실제 저희 눈앞에 보이고 팔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면은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장기 그림에서 좋게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부터 더 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 있을 때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콘텐츠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T 서비스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OTT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독점 콘텐츠들을 많이 이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대부분 다 이제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 다 제작 비용이 비싸고,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 비용에서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수요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채우는 수요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1월달에 소개해드렸었던 뭐 애니플러스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그런 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콘텐츠나 로봇 아무튼 꾸준히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악재가 있다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중소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 달에 이제 포함시켰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우주 테마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주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가 국내에 들어온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원앱도 이제 아마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이제 국내 쪽에 들어오는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존이 이제 카이퍼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슈들도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누리호 3차 네. 그리고 이제 우주청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주 테마는 실제 저희가 로봇처럼 이제 막 태동하면서 실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저궤도와 관련된 부분, 네. 그다음에 발사체와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그래 관련된 이제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이슈는 관련된 업체는 이제 인텔리안테크, 거기서 안테나와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발사체와 관련된 부분で필수 이제 그런 소재들을 미국 자회사 쪽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두 업체는 쭉 꼭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섹터들이 참 유망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문제는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이 섹터가 유망하다 해서 뜨면은 한번 이슈가 뜨면은 쫓아가면은 다시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는 좀 실적이 지금 바로 붙지 않는 그런 테마들이 조금 더 주가적으로 많이 올랐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AI라든가, 예. 네, 아니면 이제 로봇도 사실 지금 당장의 매출이 엄청나게 붙는 업체들은 아닌데 지금 먼 미래의 기대치를 좀 많이 끌어온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실적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붙는 것들이 변동성에 대해서 하방을 안정화시켜주는 예. 요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제가 이제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실적의 성장성이 보이는 업체들이고, 뭐 실제 아까 인텔리안테크나 뭐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이 실적 성장성이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테마와 실적을 같이 동시에 보유하는 업체들이 이러한 이제 변동성장에서는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테마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종목일수록 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이슈화가 크게 됐었던, 예. 사실 뭐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단기에 그칠 이슈는 아니에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 갈 것으로 보고 있는 이슈이긴 하기 때문에 좋게는 보고 있긴 한데, 다만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고 거기서 약간의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에는 중소형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길게 갈까요? 아니면 짧게 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쪽에서의 전략이 저희도 솔직히 좀 쉽진 않아요. 변동성이 너무 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다는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다음에 테마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약간 엇갈리면서 예. 왔다 갔다 변동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점별로 잘 체크를 해서 투자하는 판단이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저보다는 이제 뭐 시황이나 그렇게 하시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훨씬 더 조금 더 전체적인 시장은 좀 더 맞으실 테니까 저희는 이제 테마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좀 안정적인 테마성들이 조금 더
부담이 없이 이제 투자하시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행만 쫓아가다가는 정말 힘들지만은 실적이 뒷받침된다면은 그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듣겠습니다. 키움증권 김학준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